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갑오징어 앵글스쿨의 미스터 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이곳, 여수, 낭도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 상당히 그림 같은 멋있는 섬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얼떨결에 이곳 섬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화면 상태로도 좀 화창한 날이 지금 시간이면 그림이 잡혀야 될 텐데요. 좀 어둑어둑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름이 하늘에 잔뜩 껴 있습니다. 제가 가리킨 이쪽 하늘에는 뭐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스팅을 하려고 하는 이쪽 정면 방향에서 맞바람이 조금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포인트 물체상으로 새물입니다. 새물인데 뭐 물이 그다지 가지 않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포인트 사실은 좀 조항이 좋아야 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조항을 보였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두 분께서 좀 낚시 실력이 상당히 좀 좋으신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총합 10마리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어제 나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이제 워킹 낚시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포인트 한번 설명을 잠시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작년 아마도 10월 말인가요? 그때쯤 이거 포인트 들어왔었죠.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2번 정도 이거 사도를 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는 좀 날씨가 상당히 좋았고 하루는 좀 그날도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사도 포인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뭐 평일이라 그렇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이제 이 섬을 제가 이제 뭐 전세를 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뒤로 좀 갈게요. 보시면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옆쪽에 슬로프가 보이죠? 슬로프. 이곳 사도는 여수 오른쪽 끝부분에 백야도라고 있습니다. 백야도가 있는데요. 그 백야도 여객선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도선이 다니죠. 그런데 이제 백야도보다는 고흥 쪽으로 조금 이렇게 파령대기 쪽으로 가다 보면 낭도라고 있죠. 낭도에서 배를 타는 게 이 사도 들어오는데 이제 상당히 좀 손쉽죠. 낭도에서 그저 배를 실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자, 이 슬로프, 배를 대는 그런 곳이고요. 이 슬로프 끝부분이 글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보면은 상당히 좀 호조항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지금 배가 정박을 해 있는데요. 저기 이제 그 빠지가 하나 좀 떠 있죠. 좀 큰 빠지입니다. 제법 그래도 저 위에서 낚시를 보통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로프 옆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이곳에서도 낚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뭐 이거 포함해서 그 내만권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갑오징어가 상당히 호조항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갑자기 갑오징어가 전체적으로 입을 다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 합니다. 이거 사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여기까지 여수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아무래도 여수 연안에 갑오징어가 너무 조항이 안 좋아서 잠깐만요. 입질이 와가지고 챔질했더니 이건 뭐 쭈꾸미 같은 그런 무게입니다. 어쨌든 네, 말씀드리다가 입질 와서 챔질했더니 쭈꾸미가 한 마리 나옵니다. 아이고야, 얘는. 그렇죠. 네. 쭈꾸미 한 마리 했습니다. 아이고. 자. 야, 얼른 가라. 한수 했네요. 네, 가끔 보면 갑오징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입을 닫은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입질을 안 해요. 그냥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기온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영향을, 수온 영향이 또 생기죠. 대부분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수온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는 0.1도라도 상승 곡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갑오징어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물고기라도 이제 폭발적인 그런 호조항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날씨가 좋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상당히 좋다가도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약간이라도. 그러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제 어제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여수권 좀 선단 우리 선장님들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워킹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좀 손맛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일부 포인트는 또 나름대로 조항이 괜찮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수권도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하면서 지금 이 방파제에서 몇 번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만 갑오징어는 뭐 둘째쳐 놓고 아예 입질 반응조차가 없어요. 입질이 안 들어옵니다. 뭐 섬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볼거리가 좀 있는 그런 섬이에요. 자, 공룡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네, 해수욕장처럼 이제 저렇게 펼쳐져 있죠.
저쪽 맞은편 섬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이 빠져 가지고 네, 섬과 섬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곳 사도는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 섬에 민박집이 이제 여러 개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구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보면은 집들이 이제 몇 채 있죠. 예. 이렇게 갑오징어 낚시하면서 날씨가 안 좋으면 좀 활성도가 너무 안 좋죠. 그죠? 네, 갑오징어 낚시는 가을 시즌 같은 경우, 뭐 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날씨가 좀 쨍쨍해 줘야 돼요. 조금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 날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조가가 좋아요. 근데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껴 있으니까 뭐 입질조차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네. 네, 가을 시즌 피딩이 언제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가을 시즌 네. 아니요. 가을 시즌에 일단은 하루를 따져가지고 이제 피딩이라고 하면 보통 아침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동틀 무렵 그러면서 이제 해가 떠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8시 요때가 되겠죠. 그 이제 요즘 한 뭐 6시부터 한 8시 요때가 뭐 조금 길게 잡으면 뭐 9시 요때가 상당히 좋은 시간이죠.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때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조 타임 언저리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좋겠죠. 지금 입질이 한 번 왔는데 쭈꾸미 같아요. 탁 놨다가 잡으려다가 놔버리네요. 시간상으로 그렇고 이제 물때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야간 타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중들물 이상 끝들물 상황이 이제 가장 또 야간에는 좋겠죠. 그러면서 물돌이 때는 간조로 돌아서는 간조가 아닌 날물로 돌아서는 그런 타임까지는 야간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물때상으로는 당연히 조금이나 이제 무시보다는 사리 쪽으로 갈수록 좀 좋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뻘물 유입이 물이 이제 많이 이제 뒤집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홉물, 열물 요때가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을 시즌에 이렇게 이제 워킹을 하다 보면 뭐 피딩은 그렇게 이제 보통 정해지긴 하는데 이 포인트마다 들물 포인트가 있고 이제 날물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조리 색이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이제 피딩을
피딩 타임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맞추지 못하면 한 자리에서 그 정해진 시간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연장 포인트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들물 포인트하고 날물 포인트는 딱 보면 알아요. 가서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조류가 가는 방향 쪽이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수. 네. 뭐, 여수는 뭐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국동항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니, 갑오징어는 아닌데요. 뭐, 이거 쓰레기입니까? 문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어 한 마리 올라오네요. 순간 챔질을 했더니, 아유, 예, 꽝 대신 닭이라고. 자, 문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문어, 문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문어. 갑오징어는 안 나오고, 참, 이런 문어가 올라오다니요. 뭐, 대단히 큰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딱 먹기 가장 부드러운 사이즈의 문어입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갑오징어 잡으면서 무게로만 느껴보고 톡톡 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감으로 이제 입질을 느끼시고 사전 입질을 지금까지 이제 느껴보지 못하는 거죠. 맞죠? 그래요. 일단은 참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조금만 띄어가지고 제가 옆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예. 자, 네.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일단 로드를 바꾸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로드를 바꾸셔야 돼요. 로드를 안 바꾸면 사전 입질을 그리고 이제 툭툭 치는 입질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로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를 좀 바꾸시고, 왜 로드를 바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연장을 나름대로 장인이 가리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인일수록 연장을 더 많이 가려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싼 로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싼 로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격에 맞는 로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입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입질을 느끼지 못하는 로드를 들고 계속 느껴보려고 고생해봐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이제 뭐 아시지만 뭐 액션 로드나 이제 액션 리미티드 프로 갑오징어 전용대를 만든 사람으로서 뭐가 중요하냐, 입질을 어떤 게 잘 느끼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로드들은 느낄 수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대부분 못 느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굳이 이 서울 가는데, 지방에서 서울 가는데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타고 갔다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승용차 있는데 뭐 대중교통 뭐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승용차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걸어가면 더 힘들죠, 그죠?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힘들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입질을 잘 느낄 수 있는 로드를 쓴다고 해가지고 바로 입질을 느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일단 기본기가 연장으로, 그러니까 장비로 갖다 줬기 때문에 그 갖춰진 장비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내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응?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ML 때나 이제 M 때 이런 거보다는 라이트 로드가 이제 느끼시기가 아무래도 좋을 거고, 장비가 됐으면 내 테크닉을 그 장비에 적용을 해서 나름 입질을 느끼실 수 있는 경험을 하셔야죠. 그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낚시를 오래 하신 분 중에 ML 때나 이제 M 때 가지고도 일부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로드에 이제 최적화돼서, 그리고 또 낚시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다른 분들이 못 느낀 그런 느낌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처럼 내가 오랜 시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느껴야 되냐, 아니면 뭐 바로 느낄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서울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툭툭 치는 입질이라 그래도 그 같은 입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입질 패턴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이 없을 때는 별로도 써봐야 효과가 없지만 갑오징어 형태보다 남들 5마리를 나는 15마리 이상 잡죠. 네, 전용대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용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잡을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ML 때나 이제 M 때 가지고도 많이 잡으실 수가 있고, 그 로드에 이제 특화된 분들은 또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리수의 조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버퍼링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이제 버퍼링 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 보겠습니다. 우리 갑오징어는 당연히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죠. 즐겁고, 그죠? 못 잡는 것보다는 당연히 많이 잡는 것이 누가 됐든 간에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낚시나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조과물이 따라와야지만 힐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과물은 같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즐거움이 배가 돼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캐스팅을 좀 해놓고요. 즐거움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즐거움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내 자신이 충분히 힐링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방법, 내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오감으로 다 전달을 받아서 느껴서 똑같은 열마리를 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열마리 했다. 라는 차이의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이제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 있어서 더 많은 힐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 라인. 그렇죠. 우리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라인처럼 이제 중요한, 우리 이제 포인트에 정말 공략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그런 곳이죠. 브레이크 라인. 그런데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 연안에 보면 이 통발이 이렇게 있는 그 통발 자리가 브레이크 라인이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브레이크 라인에 보통 시작점이나 턱언저리, 그 보통 턱언저리에다가 많이 놓죠. 그 멀리 있는 통발은 뭐 의미가 없고요. 이 연안에 딱 가니까 낚시하려고 딱 보니까 통발이다. 그 통발은 브레이크니 아니다. 순간 입질이 와서 챘는데요. 이것도 쭈꾸미 같아요. 무게가. 갑오징어 한 마리 나옵니다. 말씀드리다가 순간 입질이 와서 챔질이를 했더니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네. 와. 자,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갑오징어가 한 마리 나옵니다. 네. 자, 잠깐요. 예, 먹물을 밑에다가, 여기 이제 빠지 위에다가 먹물을 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시청자 여러분. 입질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드린다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드가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문어 잡고 나서, 이게 갑오징어 얘가 나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는 중간에 입질을 해서 제가 챔질을 하기도 했거니와, 이거 포인트, 바닥에 갑오징어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단 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아이고, 참.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놔주겠습니다. 놔주겠습니다. 놔줍시다. 자, 어떤 분들이, 이게 됐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갑오징어를 이렇게 놔주면, 그 밑에 그 물에 정말로 들어가는 거야. 놔준다고 하고, 살짝 내려놨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얘는 그래도 사이즈가 여기서 나온 애들 중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가라. 그래. 네. 클릭무비님, 범용적인 부분에서는 입질 외에 밑걸림, 통발 등등 로드 힘을 써야 할 상황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로드 얘기가 좀 많으시네요. 그래요. 캐스팅을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입질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낚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에도 저는 한 손으로 계속 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돌아서서 챔질을 했죠. 네, 지금 봤습니까? 네, 말씀드리다가, 순간적으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로드를 그냥 빵 때리는 그런 입질로 들어왔네요. 네. 이런 거예요. 네네. 잠깐 먹물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오징어가, 이거 포인트 많이는 없지만, 이것도 사이즈 좀 돼 보이네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 사이즈로는 준수한 그런, 갑오징어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액션 로드의 자랑이죠. 굳이 아까 이제 질문 한번 해주셨습니다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제가 돌아서서 말씀드리니까 로드 끝을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강한 그 느낌으로 로드에 이런 입질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후킹을 했죠. 정확하게 후킹을 했습니다. 요거, 고마운 갑오징어니까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앉아가지고, 바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노는이 캐스팅만 살짝 해놓자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입질을 해줬어요. 5가 되면서 좀 낮을래나요? 네, 지금 특별히 입질 없다가, 지링백 계속 진행하면서, 2마리 갑오징어가, 나와줍니다. 갑오징어 앵스쿨 미스터김입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안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갑오징어 워킹 낚시 스킬과 테크닉을 레벨업 하실 수 있도록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모든 강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VIP와 플래티넘 회원분께는 국내 갑오징어 워킹 낚시 차타 공인 원탑인 미스터김과 수시로 통화에 질의응답 하실 수 있고,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에 후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서 이건 뭐 로드하고 상관없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그 과정 중에요. 첫 번째, 캐스팅이 돼야죠. 그죠? 캐스팅. 첫 번째, 캐스팅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채비를 터치다운 시켰습니다. 물속에 딱 가라앉혔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탐색을 해야 되죠. 탐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비로 사용하는 뽕돌, 뽕돌이 있습니다. 이 뽕돌이 이 부딪히는 느낌, 쓸리는 느낌, 뽕돌이 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그렇죠. 뭐 갑오징어가 있는지, 뭐 돌인지, 그 다음에 풀인지, 뭔지 알아야 돼요. 잘 느껴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사실은 입질 받는 것보다 바닥을 탐색하는 이 능력이 로드에는 절대적일 수가 있어요. 자, 탐색. 세 번째, 갑오징어를 탐색 중에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왔어요. 예. 입질을 정확하게 느껴야 됩니다. 입질, 그죠? 입질.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 입질. 사전 입질은 여러 개의 입질이 있습니다. 예, 무게감을 뭐 포함해서 당기는 입질, 그 다음에 그냥 탁 쳐가지고 그 애기를 잡는, 그냥 빵빵 때리는 그런 입질, 그 다음에 툭툭 치긴 하지만 이렇게 애기를 밀어내는 입질, 그죠? 예. 뭐 등등 여러 개의 입질이 있어요. 그죠? 이런 입질을 정확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챔질이 돼야 되잖아요. 챔질. 가벼운 내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자세의, 예, 작은 힘으로 나름대로 애기 훅을 갑오징어 다리에 박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챔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네, 챔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랜딩. 랜딩 할 때 있잖아요. 랜딩 할 때. 우리 이제 낚시할 때 보시면, 그냥 뭐 찌낚시를 한다고 치죠. 손맛을 많이 보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낚시는 손맛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손맛. 손맛이라는 것은 작은 대상어를 걸어도 나름대로는 내가 큰 대상어가 걸은 것처럼 강한 힘을 느낄 때 손맛은 그만큼 극대화 되겠죠. 그죠? 그게 돼야 돼요. 네. 랜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랜딩. 랜딩 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는 더, 예,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더 뭐가 있냐면,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 있어서는, 그죠? 드롭봉을 해야 돼요. 다. 뜰채 되지 말아야 돼요. 갸프 쓰지 말아야 돼요. 뭐, 무늬오징어는 갸프 쓰지만은, 사실 갑오징어는 갸프 쓰기도 그래요. 외람 되지만, 저 처음에 갑오징어 낚시 처음 배울 때, 뜰채 갖고 다녔어요. 챔질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감다 보면 앞에서 탁 나버리고 뚝 떨어져. 너무 못했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뜰채 갖고 다녔어요. 챔질을 못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요. 낚싯대도 못 받쳐주지만 내 실력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살짝, 예? 릴링 하다가, 얼른 뜰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거 밑걸림이네요. 밑걸림이에요. 조금 있다. 빼보죠. 어쨌든, 드롭봉을 해줘야 돼요. 예. 어느 정도의 드롭봉이 가능해야 되냐면, 제가 봄철에 있잖아요. 1.2kg, 갑오징어 가장 큰 사이즈. 올 들어서, 올 봄에 제일 큰 거 잡았어요. 예, 1.2kg죠. 그러면 물을 먹어요. 걔는 물이 없는 상태에 전체적으로 올리니까 다 빼가지고, 뭐 주문에 올리니까 1.2kg예요. 근데 딱 드롭봉 했을 때는 물을 양쪽에 배에 꽉 채웠겠죠. 그러면 물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신발짝까지는 안 되더라도 손바닥 사이즈 조금 넘는, 뭐, 신발짝 사이 이런 애라고 칠까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물 먹으면 그 물 따라가지고 달아보면 한 300g 정도 돼요. 300g. 그러면 기본적으로 1.5kg 정도는 돼줘야 되겠죠. 그죠? 1.5kg. 그래서 로드 보통 이 브랭크에 대한, 네, 강도가 대부분 에깅 로드가 1.5kg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그건 뭐, 무늬오징어 큰 거는 드롭봉 못 하죠.
예, 갸프 써야 되죠. 뭐 뜰쳐대거나. 그래서 드롭봉하다 부러지면 AS 안 해줍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갑오징어는 다 드롭봉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6가지 있잖아. 6가지, 그죠? 이 5가지에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6가지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드가 그걸 다 받쳐줘야 돼요. 예.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저도 갑오징어 낚시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뭐 사전 입질만 잘 느낀다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필드 환경의, 그 다음에 갑오징어 워킹 낚시 하시면서 과정의 제가 말씀드린 6단계 지금 말씀드렸는데, 로드가 적합해야 되고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아직 확정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번 달 말쯤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 동출을 한번 합니다. 작년에도 몇 번 했죠. 여기 지금 백야도 있는데 백야도에서도 연기 이틀 했고요. 몇 번 했는데 개인 동출이 아니고 그 신청은 많은 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열 몇 분 정도, 신청을 받을 건데요. 지도 동출을 하루, 합니다. 그래서, 초심자 분이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을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도 요 백야도에서 이틀 할 때만 해도 이틀 하고 나서 목이 이제 완전히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예, 목이 쉴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그때 하여간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계기로 해서 나름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 멤버십 회원 되는 분들만 해서 소수 정예로 해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하진 못했지만 10월 말 11월 초 그 상간에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별도의 비용 이런 거 받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점심은 싸우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드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곳 사도 포인트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포인트 많은 마리수는 아니고요. 갑오징어 2마리, 그죠? 그 다음에 문어 먹기 좋은 사이즈 1마리, 그 다음에 쭈꾸미 여러 마리 이렇게 했는데, 오늘 현재 특별히 이곳 활성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구름 사이로 지금 햇빛이 오늘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밝아졌죠? 지금부터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상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것으로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질의응답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얼굴 확인했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유, 이 마치는데 입질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 내려간다 봐요. 네. 자, 내일이나 또는 모레 다시 한번 또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미스터 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